이제 3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설계도 찍어내 놓고요. 그걸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객체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게 첫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었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런 객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으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가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플레이어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나이와 직업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를 갖춰야 하나의 플레이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해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int a 플레이어 2의 나이라고 해서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 a2 플레이어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임꺽정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 더 a2 플레이어의 직업이라고 해서 임꺽정 말고 여기는 뭐 산적 같은 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해보는 거냐면 우리 객체를 왜 쓴다 그랬죠?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 복수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냥 복수계가 아니라 연관성 있는, 관련 있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여기 객체가 사용된 이 예시는 올바른 예시인가요? 이건 올바른 예시죠. 왜냐면 첫 번째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플레이어예요. 한 명의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 그럼 지금 이 변수 3개로 작성한 이거는 하나의 플레이어 아닌가요? 얘도 A 플레이어 2라는 두 번째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를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변수를 써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상황을 가지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진짜 직관적으로 단순한 코드 줄수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변수 사용한 방식에는 코드 몇 줄이에요? 3줄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3줄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선언과 초기화를 한 줄로 옮겨 놓은 다음에, 자, 객체를 사용한 방식은 몇 줄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면 4줄이죠. 근데 객체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이 4줄이 끝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 아니에요? 그쵸? 얘가 없으면 객체 못 쓰니까. 그럼 사실상 9줄이네요? 클래스 부분까지 해서. 물론 이 줄바꿈은 한 줄로 다 합쳐놔도 코드는 실행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가독성을 지키는 플레이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들여쓰기랑 줄바꿈은 당연한 거니까 3줄과 9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우세한 거예요? 변수가 객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줄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서 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변수가 객체보다 줄수가 적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럼 코드 줄수가 실질적으로 3줄과 9줄이라고 하는 이 3배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메모리 효율은 또 어떨까요? 이건 변수가 좋을까요? 객체가 좋을까요? 객체가? 실질적인 메모리 효율도 변수가 객체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자, 분명히 객체를 쓰라고 해놓고 객체를 쓰는 게 변수보다 안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실제로 맞아요. 변수가 코드 줄수도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효율도 더 좋아요. 왜 좋냐면 변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에 대한 크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자료형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해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표 같은 걸로 보면 여기 중간쯤에 이 변수가 가진 크기가 나옵니다. 뭐 바이트는 1바이트고 쇼트는 2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객체는 변수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물론 여기도 스트링 타입, 참조형 타입이 사용이 됐으니까 이 녀석들은 크기를 웬만큼 크게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객체 안에도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사용된 걸 보면 얘는 객체 크기 하나,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변수 크기까지 훨씬 더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효율이 변수보다 객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우리가 객체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런 개념을 알기 전에 그냥 객체를 쓸 때 이런 상황에선 객체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한 곳으로 보내야 될 때 객체는 얘만 보내면 된다.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만 보내주면, 결국 그 리모컨만 넘겨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 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녀석들은 한 곳으로 가야 될 때 세 개를 다 따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장점으로 가지기에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번만 보내면 돼, 세 번을 다 따로 보내야 돼 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이거는 개발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편하자고 쓰는 겁니다. 객체를 쓰는 이유가 실제로 개발자가 편하자고 쓰는 거예요. 개발자가 편하자고 사용을 했다라는 건 컴퓨터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개발자, 즉 사람 입장이랑 컴퓨터 입장이랑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말씀드렸었나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죠? 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것과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근데 이 저급 언어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C가 있고요. 고급 언어에 자바, 파이썬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세 가지를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이 저급 언어, 뭔가 표현이 저급이다 보니까 안 좋은 느낌이 좀 들죠.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 저급 언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컴퓨터의 입장을 고려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보자면 컴퓨터에게 좀 더 밀접한 언어. 컴퓨터랑 연관성이 더 많아요. 더 밀접해요. 그래서 이 C로 저급 언어인 C 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컴퓨터에게 더 밀접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 속도가 빨라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저급 언어인 C의 특징이기도 한 이 녀석은 뭐냐? 메모리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왜? 컴퓨터랑 좀 더 밀접하기 때문에. 자, 고급 언어는 뭐냐? 사람이랑 더 밀접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컴퓨터 쪽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사람 쪽에 맞춰져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고급 언어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녀석은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효율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급이라고 표현한 이 녀석이 더 좋아 보이고 고급이라고 표현한 이 녀석이 좀 더 안 좋아 보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자, 컴퓨터랑 더 밀접한 언어인 C는 메모리 효율도 좋고 실행 속도도 빨라요. 그러한 이 녀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이 공부할 때 사람보다 컴퓨터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난이도가 고급 언어에 비해서 높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기초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기초적인 문법들은 C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기초 개념을 넘어서서 뭔가의 활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객체 클래스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C랑 좀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C는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이 C에 딱 직접적이다라기보다는 뭐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는 편하게 그냥 사용하는 것들을 C에서는 직접 만들어 써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실제로 높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랑 더 밀접하니까. 그래서 저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붙인 것도 결국 누구겠어요? 사람이니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렵다, 좀 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안 편한 거니까 컴퓨터한테 편한 겁니다. 자, 그럼 보급 언어. 이 녀석들은 사람한테 더 밀접하대요. 그래서 애초에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거워요. 왜냐면 사람이 쓰기 편하려면 되게 많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컴퓨터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쓰지 않게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C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느린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효율도 당연히 이미 많은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편하죠. 사람이 다루기에 자바랑 파이썬이 C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도 사람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C에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C는 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둘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이렇게 고급이라는 언어가 붙어있는 이유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C보다 자바나 파이썬이 난이도가 확실히 쉽습니다. 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녀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자바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보급 언어, 사람이랑 좀 더 밀접한 언어라서 객체를 쓰는 이유가 그냥 나 편하자고입니다. 나 편하자고. 근데 개발자가 편하자고 이렇게 객체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면요. 이제 또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자바라고 하는 녀석이 사람이 편하자고 사람 입장에서 아니다. 사람의 관점에 좀 더 맞춰져 있는 언어인데 이 자바를 활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웹 개발이에요. 근데 이 웹 개발이라는 영역에서 자바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얘가 객체 지향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객체 지향이라서 그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왜냐면 개발하는 당시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사람의 관점에 좀 더 맞춰져 있고 사람이 편하자고 객체를 쓰는 건데 이 객체 지향을 사용하는 거 말고 개발하는 당시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웹 개발에 많이 쓴대요. 이건 조금 지금까지 말하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죠? 자바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지켜야 될 게 많대요. 지켜야 될 게 많다라는 건 우리가 개발하는 당시에 더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데이터 타입 중요하죠. 데이터 타입 지정해 놓으면 그 변수는 죽을 때까지 그 데이터 타입밖에 못 가지죠.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깐깐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웹 개발에 자바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웹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웹이라는 건 자, 이것도 그냥 웹사이트거든요.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인데 이것도 그냥 웹이에요. 웹. 하나의 웹이에요. 근데 이러한 웹은요. 특징이 변화가 매우 빨라요. 웹의 특징. 변화가 매우 빠르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컴퓨터라는 것과 인터넷이라는 게 제대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포털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 네이버
이런 모습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이 형태에서 현재의 네이버의 형태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는데 대략 한 15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초창기에는요. 네이버는 이랬어요. 이랬던 녀석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태로 발전했고요. 이랬던 녀석이 또 한 십수년, 10년 정도 되는 그 시기 만에 이만큼으로 변한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엄청 빠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 펜티엄이라고 하는 그 OS 그리고 윈도우 XP라고 하는 그리고 윈도우 뭐 94, 96 이런 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윈도우 벌써 11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변화가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 같은 것도 많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상용화가 되면서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단촐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클릭해야 돼. 네가 지금 이거를 직접 클릭을 해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클릭을 해야 될 것처럼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거에서 조금 발전한 이 형태를 보면 이제 밑줄 같은 거 다 사라졌죠. 상용화가 좀 되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눌러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변화를 웹이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빠른 와중에 코드가 계속 변해야 돼요.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 이게 웹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정이 잦은 상황에서 개발할 당시에 지켜야 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때 생각보다 많은 걸 그냥 넘겨짚어도 가능하게 해줘요. 왜냐면 개발할 때 깐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애초에 데이터를 잘못 넣으면 잘못 넣었다고 뭐라고 할 거고 데이터를 잘 넣었으면 문제없이 그냥 화면에 나타날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 지켜야 할 게 많다는 얘기는 유지보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진다라는 장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단점이 맞고요. 개발할 때 좀 어려운 거 단점이에요. 근데 유지보수에서 유리하다 이건 장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매우 빠르고 코드가 계속 수정되어야 되는 웹의 특성상 유지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들 때는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뜯어 고치는 상황들에서는 그게 다 유지보수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웹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웹 개발에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해요. 파이썬에도 웹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라이브러리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직도 자바가 웹 개발 시장에서 가장 커요. 근데 자바의 단점, 파이썬보다도 더 큰 단점, 느려요. 많이 느려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이트가 뜨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는 네트워크 문제도 있지만 자바의 무게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 개념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파이썬 가지고도 많이 하는 거예요. 파이썬이 자바보다는 훨씬 가볍거든요. C보다는 무거워요. 그렇긴 하지만 자바보다는 가볍다. 뭐 이러한 개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생각보다 이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는데 훨씬 더 이점을 가질 텐데 이런 것들을 뭐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OS를 많이 만들거든요. 뭐 자바 가지고 OS를 못해, 파이썬 가지고 OS를 못해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C로 제일 많이 해요. 웹도 똑같아요. 웹을 만들 때뭐 파이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C로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근데 다만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C는 왜 OS를 많이 만들까요? OS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운영체제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처음 사고 OS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 500기가짜리 뭐 SSD를 끼워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OS만 설치하면
그 OS만 한 2, 30기가 정도 되거든요, 보통. 보통 20 몇 기가 정도 돼요. 이 정도의 용량을 차지해요, 운영체제가. 이거 자바로 만들면 이것보다 용량 훨씬 커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운영체제를 자바로 만들면 느려집니다. 그럼 컴퓨터를 쓸 때 답답하겠죠. 그래서 C 가지고 제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언어가 가진 특징들이 달라서 그래요. 객체 지향에 똑같은 자바, 파이썬 이 녀석들도 분야가 좀 확실히 다른데 이제 웹에 자바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사실 파이썬도 웹을 쓴다라고 했지만 파이썬의 가장 메인이 되는 주 종목은 이건 빅데이터랑 AI 쪽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보셨다고 해도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파이썬이 왜 빅데이터랑 AI 쪽에 두각을 드러내는 거냐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이썬은 변수 만들 때 타입 제약이 없어요. 자바처럼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이썬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만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녀석을 제할당할 때 이걸 할 수 있어요. 타입이 애초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게 자바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 때문에 빅데이터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빅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데이터들의 타입을 다 신경 써야 돼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막 다양한데 그걸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타입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우리는 오브젝트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바에서 오브젝트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빅데이터의 두각을 드러내는 거고 빅데이터의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AI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없이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AI라는 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예요.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이 이 인공지능한테 뭔가 말을 걸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언어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인데 빅데이터 없이 얘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컴퓨터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파이썬 쪽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개념이고요. 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아마 C++일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C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체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우리가 자바에서 배우는 객체랑 유사한 녀석인데 이러한 개념이 플러스가 돼서 나온 게 C++이에요. 그래서 C++로는 또 하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 관련해서는 C# 같은 것도 있죠. 이거 가지고 하는 특수한 녀석들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게임 개발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응용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또 이제 C 관련된 녀석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어, 물 네. 조금 유사하죠. 그렇다기보다는 살짝 유사한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었던 C가 이제 절차 지향으로만 개발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뚜렷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짝 얹어서 만들어진 언어가 C++. 그럼 그 이제 객체 지향으로 가능한 C++를 가지고는 좀 C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만드는데 특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언어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걸로 주로 만드는 주 메인 분야들이 있어요. 뭐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까지는 아니지만 아신다면 언어 공부를 할 때 좀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객체를 쓰는 이유는 개발자가 편하자고 해요. 이게 메인입니다. 결국 사람이 편하자고. 컴퓨터한테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객체를 써서 만들면 사람이 만들 때나 관리할 때나 좀 더 용이하다. 이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메모리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자바 같은 걸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 예로 들어서 우주선 같은 데 들어가는 우주선 같은 데 들어가는 램,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램이 상당히 제한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한 4메가밖에 안 된대요. 만약에 4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진짜 이 램이라고 하는 크기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C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기서 해결을 했고, 자, 정답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또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또 열 건데, 이 문제는 같이 풀거나 직접 해보실 시간을 지금 드리지 않을 거고, 일단 문제 하나만 좀 열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변수의 값 할당한 과정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변수가 뭐냐면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 변수라고 자바의 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얘가 말하는 의미가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8가지 사용할 수 있겠죠?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링까지 이렇게 8가지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변수 선언이죠? 이거 변수 초기화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쭉 써보는 거예요. 얘는 뭐 예를 들어 변수 선언이고, 얘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술형으로 다 적어보시고 이제 밑에 제가 정답 바로 또 열어 드릴 건데 그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정답을 먼저 보진 마세요. 항상 정답이라는 걸 먼저 봐버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먼저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쓸 만큼 써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답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구나, 더 잘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이제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레퍼런스 변수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냐면요. 레퍼런스가 참고죠, 참고.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 하면은 참고하고 참조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기본 자료형 8가지 빼고 다 무슨 타입이라고요?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 참조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객체의 실제 주소를, 그 메모리에 담기는 주소를 우리가 변수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주소라는 개념을 리모컨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해서 좀 편하게 이해하고자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참조된 주소를 아는 변수라고 해서 레퍼런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객체의 리모컨 넘겨받는 그 변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타입이 이런 기본 자료형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게 스트링이 있을 거고, 얘도 참조형 타입이니까 만약에 이런 변수가 선언됐다라고 하면은 변수 선언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오직 뭐 문자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스트링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겨받고 연결시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쭉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 확인까지 스스로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에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만, 이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기본 자료형 타입 int 가지고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제가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실제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할 수,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본 자료형 타입도 클래스가 있다란 얘기 아닐까요? 그쵸? 이건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자바에서 클래스는 첫 글자 뭘로 만든다고요? 대문자죠. 기본 자료형 타입 생각해보세요. 8가지가 모두 다 첫 글자는 소문자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생긴 클래스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실질적인 원형 클래스는 다 있지만 그 원형 클래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타입들은 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니까 따로 분리를 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간소화 타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원형은 제가 정수는 원형이 뭐라 그랬죠? 인티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이 클래스에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int는 인티저, 뭐 캐릭터는 실제로 캐릭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 뭐 불린 같은 경우는 얘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바이트 같은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바 랭에. 쇼트도 마찬가지. 첫 글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는 진짜로 첫 글자는 다 대문자로 만드니까. 그다음 플롯 같은 것도 마찬가지. 플롯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더블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가 있지만 이 녀석을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기본 자료형 간소화된 타입 8가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조형 타입을 사용하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실제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기본 자료형은 첫 글자 대문자 아닌 거, 이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의 원형 클래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기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본 자료형을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검색을 해보셔도 나올 겁니다. 자바의 프리미티브 타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에 대한 원형 클래스가 연결된 표 같은 걸로 아마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자바 관련해서 배운 게 조금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라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이해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찾고 많이 이제 접해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이 자바란 녀석이 생각보다 많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냥 그 포기를 하시고요. 그 부분은 버리고 다른 부분 공부하시면 되고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네 할 때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 3개는 제가 정답을 그냥 바로 올릴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 절대 먼저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정답을 봐주세요.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도 객체 얘기 마저 더 할 겁니다. 좀 더 얘기할 거고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문제 같은 것도 살짝 풀어보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